근데 저는 오늘 네 가지로 내가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 기초를 교과서로 다지고 책을 읽어서 이놈을 탄탄하게 하고 사고력을 키우고 생각의 힘을 넓히는 거. 이게 바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수학 콘서트 수다학의 MC 고유경입니다.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바르가바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마음껏 사고하고 뛰어놀 수 있었던 아주 자유로운 가정환경에 그 비결이 있다고 수상 소감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수학을 잘할 수는 없겠지만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강연자는 어떨까요? 수학 저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꽤 친숙한 이름일 겁니다. 이광현 교수님의 강연 잠시 후에 청해 듣기로 하고요. 먼저 저와 함께할 오늘의 패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탤런트 조민희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글쎄 말이에요. 자주 좀 불러주셔야지. 엄마가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엄마가 많은 걸 알아야 또 저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띄엄띄엄 불러주시니까 아이가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들어보니까 뭐 수학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껏 사고할 수 있는 힘을 많이 길러줘라. 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아이들에게 좀 개입을 좀 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뒤에서. 좀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욕심이라는 게 앞서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잘하라는 이런 마음이 앞서게 돼서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려고 사실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네. 네. 오늘의 또 이제 강연을 들어봐야 될 텐데요. 네. 오늘의 강연자께서는 수학을 알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경이로워진다 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수학이 아름다워지고 경이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광현 교수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쉽게 생각하면은 쉬운데 항상 수학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렵다는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수학을 더 어렵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수학을 싫어할까? 그래서 그 유형이 뭘까를 알아내고 그 유형별로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될지 또 그 다음에 수학을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재미있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일상을 아주 흥미롭게 수학으로 풀이한 그런 저서들을 굉장히 많이 지으셔서 팬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거짓 20여만 명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면 수학계 아이돌이다라고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저도 인기를 얻어야 하는 그런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기를 한 번도 받아보질 못해요. 비결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 네. 특별한 비결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여태까지 책을 쓴 지가 한 15년가량 되는데요. 네. 그동안
한 20여 권 정도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제 좀 20여 권이요. 주로 이제 수학의 흥미나 좀 재미있게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쉽게 아마 접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네. 아마 조금 판매 부스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책 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15년 동안 20권, 1년에 한 권 이상 쓰셨다는 거잖아요. 뭐 24시간이 모자라게 수학을 사랑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교수님, 수학자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어떤가요? 글쎄요. 제가 수학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이 볼 때는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운전을 할 때라든지 네. 이럴 때도 자동차 앞에 차의 번호판을 보면 네. 저 번호가 과연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고요. 네. 운전하면서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는 이제 다른 걸로 보면 왜 서커스의 저글링 알지 네, 않습니까? 저글링. 공 던지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공을 던지는 놀이로만 생각하는데 제 눈에는 이제 그 공을 던지는 높이, 그 높이에 따라서 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낮은 높이는 1, 뭐 중간 높이는 3, 아주 높은 건 5, 뭐 이 정도로. 그래서 그 저글링을 숫자로 바꿔가지고 예, 수열이라는 수의 배열로 바꿔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일반인하고는 좀 틀리다고 하긴 많이 할 수 다르네요. 있죠. 좀 많이 다른 것 네. 같은데 저희는 뭐 사실 이제 여자나 남자 보면 남자구나 예쁜 여자구나 이렇게 보는데 딱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비율이 하나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딱 저분 딱 8등신이구나 이런 생각 딱 들으시죠? 맞습니다. 아유, 뭐 저는 얼굴이 황금비다 뭐 이런 거. 정확하네요. 네, 정말 남다른 수학 사랑을 하시는 우리 교수님께서 일부 강연에서는 교수님처럼 수학을 사랑하고 잘할 수 있는 비법이 준비가 돼 있다고요? 저희가 오늘 일부에서는 네. 왜 학생들이 수학을 좀 어려워하고 네. 또 왜 자꾸 기피하고 피하는지 그 유형을 좀 한번 구분을 해서요. 네. 그 유형마다의 돌파 어떻게 하면 내가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뭐니 해도 원인 분석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일부 강연은 그 원인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학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수학 콘서트 수다학 이광현 교수님의 영리한 수학 공부법을 찾아라. 네,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보통 수학하면 수학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수학이 뭔지를 알아야지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알고 수학을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수학이라고 그러면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대학 가려면 꼭 해야 되는 거.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수학은 대학 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 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사실은 수학을 뭐다라고 정의한다면 저는 수학은 생각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수학이 널려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찾기를 거부한다든지 또는 보여도 보질 않는 이런 것 때문에 수학을 멀리하게 됩니다. 제가 좀 하나 PPT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학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거 보시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마트인데요. 여기 지금 이 마트에 잘 보시면 물건이 막 흐트러져 있지 않고 뭐 과자는 과자도 이제 종류별로 돼 있고요. 음료면 음료, 뭐 이렇게 다 종류별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이 바로 수학적인 생각이고 수학을 한 겁니다. 이걸 막 흐트러 놓으면은 내가 슈퍼에 가서 원하는 물건을 또는 손님이 원하는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없겠죠. 저렇게 구분해 놓고 분류하고 몇 개 있다, 없으면은 앞으로 필요하겠다 이런 걸 예측하고 다 해놓는 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거를. 바로 옆에 있는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수학을 못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 어떤 과목이냐, 이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야구 경기 중에 제가 최고 좋아하는 게 이제 야구인데요. 야구를 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선수가 오늘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10번 타석에 나와서
3번 안타를 쳤다. 그러면은 타율이 얼마냐면 10분의 3에서 얼마입니까? 3할이죠. 3할대의 타율을 보유한 타자입니다. 근데 오늘 저 타자가 4번 타석에 더 나와서 한 번 또 안타를 쳤습니다. 그럼 총 얼마를 쳤냐면 14번 타석에 나와서 4번 안타를 친 게 되겠죠. 그래서 이 타자의 타율은 2할 8푼 6리입니다. 근데 이걸 계산하려면은요, 원래 하려면 어제까지 친 게 10분의 3, 오늘은 4분의 1. 이거 더하면은 원래는 통분해서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분수의 덧셈은 분모를 통분해가지고 같은 거로 통분해라는데 이걸 통분하면은 전혀 큰 수가 아주 엉뚱한 수가 나오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분모는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더합니다. 그래야지 2할 8푼 6리라는 타율이 나오죠. 실제 야구에서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것을요, 이렇게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계산하면 혼나죠. 틀립니다. 이거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보셈이라고 합니다. 틀려요, 셈이. 그렇지만 이런 틀린 생각 속에서, 틀린 계산 속에서도 새로운 수학을 찾아내는 거, 이게 바로 수학입니다. 이를테면 저 바보셈에서 찾아낼 수 있는 수학을 우리는 이제 페리 수열이라는 아주 유명한 수열이 있는데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있는 숫자가 양 끝에 있는 분수의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해서 나온 겁니다. 이를테면 세 번째 수열 F3에 있는 걸 보시면은요, 3분의 1하고 1분의 0하고 3분의 1하고 더하면 분모는 4가 되고 분자는 1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거를 보시면 4분의 1이 그 다음 수열이 들어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3분의 1하고 2분의 1을 더하면 5분의 2가 되는데 5분의 2는 그 바로 밑에 칸에 없죠. 그거는 이제 차례를 정해서 분모가 그 숫자만큼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칙을 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멍청한 셈 같지만 이렇게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서 틀린 셈에서도 올바른 수학을 찾아내는 거, 올바름을 찾아내는 거, 이게 바로 수학이고요. 이 페리 수열을 이용하면 이렇게 특별한 기하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기하학들은 여러분 자제분들이 나중에 수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나는 왜 수학을 싫어할까? 나는 무슨 형일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저는 이제 이게 분류하는 방법이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4가지로 내가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를 4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유전형입니다. 이거는요, 다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유전형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야, 수학은 어려운 거야. 부모, 누나, 형이 야, 수학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사방에서 수학을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야, 정말 이거 어려운 거구나. 아예 머리에 박힙니다. 아, 정말 수학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 못해도 돼. 좀 이건 처음부터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이거 조금 뭐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 꼭 해야 될까? 이런 담장을 치는 거죠, 미리. 그래서 이런 형이다. 그렇다면은 하나하나 수학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가면서 그걸 어떻게 풀지, 그런 풀어가는 잔재미들, 또 이게 큰 문제를 주고요, 아주 어려운 문제 하나를 주고 이걸 풀라고 하면 못 풉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 처음부터 쉬운 문제를 좀 줘서 이게 풀어보니까 잘 풀리네, 이래서 좀 성취감을 맛보고 이렇게 해서 좀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요, 무용지물형입니다. 수학은 공부해도 쓸 데가 없어요. 딱 하나 쓸 데가 있죠. 어디? 대학 갈 때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그 슈퍼마켓 보여줬다시피 수학은요,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야, 수학은 도대체 쓸 데가 없어. 이거 맨날 이거 더하기 빼기 해봤자 어디다 쓸 거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수학의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학은 생각을 좀 자유롭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도 하고 뭔가를 생각하는 게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요 수학이 정말로 필요하다.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 또는 전혀 엉뚱한 거여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게 바로 수학의 기초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수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자꾸 알려주고 주변에 있는 수학들을 좀 소개를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학은 정말로 필요한 거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형이 탐정형입니다. 이건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형입니다. 이건 뭐냐면 문제집을 딱 받는 순간 답만 찾기 시작합니다. 문제집을 딱 받는 순간 답을 막 찾아요. 이게 과연 뭐가 답일까? 그래서 요게 답일까? 저게 답일까? 답만 막 연구하는 겁니다. 문제 풀이 과정이고 이게 뭘 뜻하고 뭐하고 아무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습니다. 오직 답만 찾는. 이게 조금 문제인데 그나마 답을 제대로 찾으면 괜찮은데 항상 잘못된 답을 찍죠. 그래서 이런 형은 사실은 수학은 수수께끼 같다. 한 단계 한 단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걸 이해해야지 잘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이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하고 발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대포형입니다. 이게 공부하는 유형 중에 가장 안 좋고 하지 말아야 되는 형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공부하는 거죠. 10시간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합니다. 근데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이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나. 우리 부모님들이 애 보고 들어가서 너 가서 공부해라 방에 들어가서. 그럼 애는 가서 공부하는 척 합니다. 그렇지만 책상에 앉아서 딴 생각해요. 그러니까 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대포형 이게 가장 안 좋은 형이고 수학에서 또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걸 먼저 찾아내고 생각하게 해서 차근차근 접근하게 문제를 차근차근 접근하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각각의 나름대로의 해법을 여러분 부모님들이 학생들 자기 자녀한테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방법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부 강연에서는 수학이 싫은 이유와 또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무슨 형인가 이렇게 찬찬히 봤는데 저희 언니는 수학을 잘했거든요. 저는 유전형은 아닌 것 같고 무용지물형이랑 탐정형이 좀 섞였던 것 같아요. 조민희 씨는 어떠세요? 저 보니까는 무형지물형 쪽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콩나물 계산만 하면 되지 그 이상에 넘어가는 것까지 뭐 굳이 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힘이 저는 좀 적은 것 같고요. 우리 두 아이들을 볼 때 조금 제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그 무대표형 있잖아요. 무조건 앉아서 많이 풀면 돼. 그러다 보면 자기가 어려운 게 해결될 거야라는 거를 오히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고요. 그래요? 가장 안 좋은 형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용지물형은 시간만 버리는 겁니다. 네. 애들 체력 떨어지지 시간 버리지 가장 안 좋은 형태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우리 애는 정말 10시간도 공부해.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책을 펴놓긴 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이라는 게요. 10분, 30분을 공부해도 짧은 시간 공부해도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시간 공부하는 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깊이가 얼마나 깊냐, 생각을 얼마나 깊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요, 교수님은 유형이 아마 해당이 안 되셨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유형이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기 4개 중에 네. 탐정형이었습니다. 답만 그래서 찾는. 답만 찾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요. 네. 답 찾는 데는 좀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좀 쉽게 공부하시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죠. 공부를 안 하고도 잘 찍어서 나름 성적은 괜찮았습니다. 잘 찍어서요. 근데 이유는 몰랐죠. 왜 이게 답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답이더라고요. 네. 뚫어주게 쳐다봐도 아무리 봐도 저는 모르겠던데요. 그래서 일찌감치 수포자가 됐거든요. 예. 하지만 또 수학 교수님이 되셨으니까 이제 또 그 비법을 2부 강연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는 거죠, 교수님? 네. 자, 2부에는요. 네.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그러면 수학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될까? 예,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진짜로 우리 애는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잘할 네.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리하게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들을 들어볼 텐데요. 이광현 교수님의 강연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박수 주세요. 그 수학은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은 쉬운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려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잘해야 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잘하느냐?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가 결론입니다.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사실 잘 알려진 이야기로 수학에는 왕도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은 그 방법을 알아가게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유형이 아니라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가요, 학생들이 막 선행학습 해가지고 일찍 끝냅니다. 자기가 나갈 진도를. 그리고 나서 뭘 하냐, 문제집을 사가지고 막 드립다 풀어봅니다. 막 이 수능 가기 전에 1년, 2년 동안 문제집만 풀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개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유형만 100개를 봐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좀 쉽게 유형과 개념이 뭔지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왜 이 사진을 올렸을까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저 배우가 한효주 씨죠? 네, 그러면은 다른 배우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 배우는 누굴까요? 이분은 한효주 씨입니까? 이거 한효주 씨인지 어떻게 알았죠? 얼굴이 똑같다. 네, 아니, 네, 입은 옷이 틀린데요. 네. 사람이 그대로여서 머리 모양도 다른데, 제가 보기엔 다른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네, 완전 한효주요. 네, 그럼 이분은 어떨까요? 똑같이 한효주일까요? 이 네 배우가 한효주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얼굴이 똑같고 그 한효주라는 느낌이 있죠. 어떤 한효주라는 배우 하면 떠오르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우가 어떤 날은 저렇게 오리털 파카를 입고 나오고 어떤 날은 쇠터를 입고 나오고 옷이 바뀝니다. 옷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한효주는 죽을 때까지 한효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개념과 유형입니다. 지금 옷을 바꿔 입고 나오는 거는 100날 바꿔 입고 나올 수 있습니다. 100번도 갈아입을 수 있고 1000번도 갈아입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저 노란 파카 입은 한효주를 막 공부합니다. 근데 그 다음 시험에 쇠타 입은 한효주가 나왔어요. 이거 내가 안 본 문제인데. 왜? 유형이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개념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개념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거는 바로 교과서입니다. 우리나라에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교과서만큼 개념을 잘 설명해 준 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책들은요, 다른 문제집이나 참고서들은 심사라든지 어떤 과정을 안 거쳐요. 이 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교과서는요, 그걸 쓰기 위해서 수학 전문가들이 1년 동안 고민하고 무엇을지를 고민하고 어떤 얘기를 어떻게 전개할지를 다 고민하고 회의하고 밤샘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고를 써서 책을 만들어서 교육부에 제출을 하면 교육부에서 다시 그걸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잘된 책만, 제대로 된 책만 통과가 되고 나머지는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참고서 그럽니까? 아니죠? 한 2달이면 만듭니다. 교과서만큼 좋고 중요한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꼭 봐야 됩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문제는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남이 풀어줘서는 백날 소용이 없어요. 막 풀어주는 거, 예를 들어서 과외를 한다. 과외 선생님이 또 학원에 갔다. 학원 선생님이 막 풀어줍니다. 그러면 그 애의 실력이 좋아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과외 선생님의 실력, 학원 선생님의 실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스스로 한 문제라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수학을 쉽게 풀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이 필요하겠죠. 방법이.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발상의 전환 필요합니다. 이게 꼭 생각을 바꿔야 돼요. 또 사고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일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수학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제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책을 읽는 겁니다. 좀 생뚱맞죠? 수학 잘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야지 수학을 잘할 수 있느냐? 책을 읽혀라. 그게 제가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그럼 왜 책을 읽혀야지 수학을 잘할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제가 직접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왜 제가 독서가 수학의 지름길이냐? 지금 이제 보세요. 이 문제가요. 이번에 9월 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어때요? 이번 문제는 뭐 더 읽을 게 없죠. 그냥 풀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못 풀겠죠. 저도 못 풉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잘 풉니다. 보는 순간 풀 수 있죠. 왜? 짧아요. 4번은 어떻습니까? 조금 길죠. 저 정도는 뭐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어떤가요? 좀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이거 읽으려면 이게 좀 무슨 얘기인지 이거 뭐 무슨 처음 보는 얘기 같고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떨까요? 쉬울까요? 이 문제를 읽고 정해진 시간 100분 안에 3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저 문제가 나오면 저걸 읽고 읽는 순간 이게 뭘 뜻하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읽는 순간. 그러면 책을 읽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안 읽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이거 아주 단적인 비교입니다. 이거 아주 눈에 보이죠? 당연히 읽는 거를 많이 해본 사람이 보는 순간 한 번에 쫙 읽고 이게 무슨 얘기구나 라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책을 안 읽고 문제만 들이다 푼 학생은요, 문제 글이나 유형이나 이게 좀 바뀌면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여러 번. 그 여러 번 읽는 동안 시간은 이미 흘러가죠. 다른 애들보다 그만큼 문제를 푸는 시간이 늦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죠. 문제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푸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른 문제 좀 볼까요? 어떻습니까? 길죠? 사실요, 대부분의 수능 문제 30문제가 나오는데 수능은요, 한 15문제쯤은 짧습니다. 문장의 길이가 짧아요. 근데 나머지 문제들은 저렇게 깁니다. 저거 긴 거는요, 저것뿐만이 아니죠. 국어 보세요, 국어. 언어 영역. 지문이 한 페이지입니다. 그거를 한 번에 쫙 읽고 이해를 해야 돼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저렇게 긴 문장을 읽고 한 번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냐?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해력을 키워야죠. 글을 읽는 속도도 높여야죠.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책을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가 제 주장이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 교육과정 지금 정확히 생각이 나는데 교육연구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특징을 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인가요? 그랬더니 저렇게 5가지 특징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 두 번째는 자기주도 스스로 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스로 했다. 세 번째는 학원이나 여기 안 가고 내가 혼자 했다. 혼자 열심히 공부했다. 네 번째는 최고 신경질 나는 거죠. 공부가 정말 즐거웠다. 이건 조금 특이한, 하여튼 뭐 잘하는 애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 책뿐만이 아니고 뭐든지 손에 잡히면 읽는다는 겁니다. 뭐 전단지, 무슨 뭐 과자봉지 이런 걸 줘도 우선 읽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줘도 읽는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바로 저렇게 5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다 읽는 거죠. 근데 이 읽는 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우리가 훈련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요게요, 2013년도인가 14년도인가 가장 최근에 국제학업 성취도 연구라는 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거 말고 너 집에 책이 몇 권 있느냐? 그러니까 문제집이나 참고서 말고 문학, 뭐 소설, 시집 아니면 뭐 무슨 자기계발서 뭐 이런 거
그런 거가 몇 권 있느냐를 조사했습니다. 문제집 백날 100권 있어도 말고 소설이 몇 권 있느냐, 동화가 몇 권 있느냐 이런 걸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한 권에서 10권, 아주 적은 거죠. 두 번째가 11권에서 25권, 뭐 이렇게 쪼개서 5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5번은 3개 책장 3개 정도를 채울 정도의 분량의 책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들이 수학하고 과학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책을 읽은 게 아닙니다. 그냥 집에 책이 몇 권 있느냐만 조사한 겁니다. 자, 보시면 책이 없는 애들과 초등학교, 중학교 똑같습니다. 책이 없는 애들과 책이 많은 애들을 비교해보면 성적이요. 541점과 629점, 546점과 653점, 건 100점 차이가 납니다. 그럼 수학만 이러냐? 아닙니다. 과학도 책이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데도 100점이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지금 오늘 당장 가셔서 200권 이상 사셔야 됩니다. 집에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실제로 조사한 겁니다. 세계 각국을 다 조사하고 학업성 지도를 조사해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있으면 읽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주변에 널어놓는 겁니다. 어디든지 책이 손에 잡히게. 그래서 독서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수능 문제도 보셨지만 아주 중요한 읽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읽는 거를 열심히 시켜야지 수학을 잘할 수 있다. 백날 지금 문제 100개 풀어도 소용없습니다. 왜? 다음번 나오는 문제는요. 그 문제 안 나옵니다. 심지어 수능에서요. 이번에 뭐 EBS에서 이런 문제 나왔으니까 이 문제 나올 거야. 똑같은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문제가 바뀌어요. 그럼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그죠? 다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한 번에 읽고 그걸 한 번에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거 2번, 3번 읽으면 이미 나는 늦은 겁니다. 100분 안에 30문제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죠? 못 풉니다.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도 뭐 수능 문제집 주고 100분 안에 풀어라. 반도 못 풉니다, 사실은. 근데 학생들은 해요. 왜?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문제는 그 문제를 한 번에 확 읽고 여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게 이제 2번째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애는 이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유형 중에 하나라서 수학을 포기해서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나는 선천적으로 수학을 못해.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꼬셔서 수학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너는 수학을 할 수 있는 애야. 왜 할 수 있느냐?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요. 수학자들이 모여서 심리학자하고 수학자들이 모여서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지 그 조사를 했더니 4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충분히 수학을 공부할 수가 있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4가지 유형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4가지가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처음 PPT를 돌아가세요. 신발장에 넣을 수 있느냐? 1:1 수학의 기본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느냐? 2번째는 요리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순서관계를 이해할 수 있느냐? 3번째는 조합, 진법. 그러니까 크고 작고 뭐가 먼저 나오고 뭐가 나중에 나오고 이런 것들을 알고 그놈들로 합쳐진 거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가 바로 3번째고요. 4번째 게 바로 이 추상화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수학을 할 수 있다. 또 너도 수학을 할 수 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오늘 오신 분들 다 이 4가지는 다 초등학교 때 아마 다 하셨을 겁니다. 다 하셨고 기본적으로 누구라든지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정도만 할 수 있는 수학을 우리는 너무 어렵게 막, 야, 이거 정말 어려운 거야. 이거 그냥 대학 가야 돼. 대학 갈 때만 필요한 거야. 이거 뭐 어떻게 나는 못하니까 너 저 선생님한테 가서 해. 그럼 선생님만 혼자 열심히 하고 있고 애는 졸고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수학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딱 두 가지만 지키면 된다. 첫 번째,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가장 좋은 개념서인 교과서를 충분히 활용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집에서는 아마 교과서를 받자마자 구석에 씌워놓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집만 봅니다. 뭐 문제집 참고서 보죠. 근데 그 문제집 참고서에도 앞에 보면은 개념 정리 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게 개념이냐? 아닙니다. 애들한테는 그건 뭐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학 공식에 불과합니다. 그거를 외워야 돼요. 근데 교과서를 보면 그걸 외우게 시키는 게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그게 있어야지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 공식이 왜 나왔고 이걸 어디다 써먹고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교과서를 공부를 해라. 교과서를 공부해야지 이야기가 되게 수학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바로 교과서를 공부한 다음에 이놈을 좀 더 키우려면 책을 읽어라. 책을 읽기 싫다. 사놓기라도 해라. 사놓기라도 하면 언젠가는 읽겠죠.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손에 잡히는 게 책일 테니까 언젠가는 읽겠죠. 그래서 실제로 수학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도는 없습니다. 수학을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수학을 뭐 누구는 타고나서부터 잘했느냐. 물론 간혹 타고나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 두 가지만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안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교과서도 안 시키고 책도 안 읽힙니다. 오직 학원 아니면 참고서, 문제집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 흥미 떨어지지, 하기 싫지, 어렵지, 기초가 없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순서를 지키지를 못하니까, 왜 그게 나왔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위에 올라가도 밑에가 흔들리는 겁니다. 기초가 없으니까요. 그 기초를 교과서로 다지고 책을 읽어서 이놈을 탄탄하게 하고 사고력을 키우고 생각의 힘을 넓히는 거, 이게 바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마 그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수학은 왕도가 없습니다. 있다면 교과서와 독서 두 가지입니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현 교수님의 2부 강연까지 잘 들었습니다. 수학을 잘 하려면 독서가 중요하다.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수다학에 출연하셨던 많은 수학 전문가들께서 독서의 중요성을 항상 다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모든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참 독서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독서를 통해서 배경 지식도 넓히고 이해력도 높이는 게 가장 네. 좋은 게 독서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사실 아이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가 읽으라고 하니까 혼나기 싫어서 그냥 속독하기 굉장히 바쁘거든요. 이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독서의 이런 지도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될지. 예, 그거가요. 수학 공부하는 것도 똑같은데 네.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지 않습니까? 읽어라. 이거 책 읽어라. 네. 그럼 애들이 막 읽어요. 다 읽었냐? 읽었다 그러습니다. 그 읽었는지 안 읽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독후감을 좀 모르죠. 쓰라고 할까요? 독후감 쓴다고 해서 아무거나 써놓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엄마가 알고 그래서 있으니까 내용을 알 수 있는 모르잖아요. 예. 방법은 뭐냐면 이 책을 읽어라. 읽고 엄마도 아빠도 같이 읽는 겁니다. 읽고 나서 야, 이 책의 내용을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얘가 이 책을 읽고 이해를 했구나. 이 책을 제대로 읽었구나. 이게 표시가 나는 거죠. 같이 공부해야 되겠네요. 예. 야. 지금까지 좀 같이 읽으셨어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이게 항상 느끼는 게 참 그러니까. 부모님 되기가 쉽지 않은 것 참 같아요. 항상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커나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성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부모도 좀 같이 똑똑해져야지 아이들에게만 잘하라 하는 거는 그거는 아이들이 사실 부모님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같이 읽어라. 같이. 큰 교훈 어렵지만. 얻어갑니다. 네. 한분 현장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이광현 교수님께 질문 있으신 분, 네, 손 들어주세요. 저희가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이고 네. 작은 애는 수학에 진짜 관심이 많아서 잘해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재밌대요. 네. 근데 큰아이는 정말 안 하려고 그래요. 쌍둥이인데도 이렇게 다른가요? 예, 완전 진짜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러 가서 앉아있기는 길게 앉아있어요. 근데 딴짓을 해요. 그러니까 네. 엄마는 자꾸 체크를 해요. 10분만 집중해서 10분 만에 너 오래 하라 안 해. 잠깐만 해. 집중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진짜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이가 이거 신청을 한 거예요. 가서 배우고 가서 형아 좀 공부 좀 하게 시켜라. 어머, 자녀분이 신청을 네. 하세요. 저희 아이가 둘 중에 신청을 한 하나는 거예요. 그래도 건졌네요. 저희 아이가 신청을 와. 하면서 가라는 꼭 가라고 신년 당부를 해서 왔다니까. 오늘 많이 배워가셔야 될 텐데. 근데 우리 네. 큰아이가 그래서 그거를 진짜 제가 참아주지 못해서 너무 참견을 많이 해서 그런가 가끔 그 생각은 했는데 진짜 울지 어떻게 해야 되나? 둘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는 칭찬을 해줄 수도 없어요. 얘가 또 상처받을까 봐. 얘 칭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야단만 칠 수도 없고 네. 진짜 이게요. 부모가 하는 게 굉장히 맞아, 힘들더라고요. 어려워요. 또 쌍둥이라서 똑같은 중학교 더 1학년이다 고민이 되실 보니까.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가끔 정말 어려운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다 이러면 제가 뭐 어떻게 해라 말씀드리는데 맞아요. 쌍둥이인데 다르다. 이게 쌍둥이면 수학에서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게요. 근데요 수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과목도요 네. 아이의 체질이나 특성에 따라서 좋아하는 게 있고 안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좋아하는 거는 더 좋아하게 만들고 안 좋아하는 걸 좀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얘가 이걸 안 좋아하게끔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부모님이 똑같은 쌍둥이지만 하나는 잘하네 했는데 야 너는 왜 얘만큼 못하냐라는 어떤 자꾸 처음부터 비교를 했다든지 이런 게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잘한다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고 좀 수학이 지금 어렵다 그러면은 좀 책도 좀 많이 읽히고 다른 쪽을 먼저 시키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애는 수학은 어렵진 않대요. 지도 재미는 있대요. 예, 그러면서 다행이네요. 근데 그걸 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네, 그 우리 두 쌍둥이가 수학을 일단은 좋아는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또 한 분만 더 질문 받아볼게요. 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원래는 제가 수학을 되게 싫어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네. 한 1년 전부터 좀 수학에 관심을 갖고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좀 수학이 좋아졌는데 그때부터 이제 수학을 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사실 이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형들한테 그러니까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면 수학을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문제를 볼 때 시선이 이렇게 바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에 눈이 뜬다 그러나 그런 눈이 생긴대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게 언제 생기나 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생길지? 계속 똑같아요. 아까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좀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계속 저는 똑같이 보이고 그 똑같은 유형으로 보이고 그래서 언제쯤 그 눈이 좀 뜨이나 그런 걸 흥미는 많아졌는데 언제쯤 성적 향상이 되나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보면은 어느 경우에는 이게 안 풀려요. 끝까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문제를 보는 순간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딱 정해집니다. 나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유형도 내가 여태까지 공부해와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대입해 보려니까 안 돼요. 막혀, 생각이. 그럼 계속 그 문제를 생각하고 나면 계속 그 생각에 잡혀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문제를 안 푸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안 풀고 다른 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각을 좀 풀어줘야 돼요. 너무 내가 이걸 꼭 해내야고 말겠다라는 일념하에 막 매달리면 오히려 그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갔다가 생각하다가 잘 안 된다. 그럼 잠깐 쉬세요. 쉬든지 다른 과목을 하든지 다른 문제를 풀든지. 그러면은
생각이 좀 바뀝니다. 그럴 때 다시 봅니다. 또 안 된다. 그러면 또 다시 오야죠. 근데 그렇게 봐서 안 될 때는 마지막에 뭘 하느냐면 그 답지를 좀 보세요. 답지를 보고 그 답지를 얘가 이렇게 풀었구나라는 거를 그 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답을 읽어보고 얘가 내가 생각이 어디서 막혔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답을 보고 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어디까지 갔는지 그걸 자꾸 찾는 법을 하면 그 다음에는 정말로 수학의 눈이 떠질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수학은 또 암기 과목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공식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부분 한 유형을 달달달달 외워서 그런 식으로도 한번 따라서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거는 약간 위험한 발상이에요. 위험한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형을 100개를 공부해도 시험에는 101번째 유형이 나옵니다. 유형이 101번째 나오면 그동안 외웠던 공식을요. 적용해야 되는데 내가 100개까지는 적용해봤는데 101번째에는 적용을 못 해봤어요. 그럼 공식은 알고 있으되 적용하는 방법이 떠오르질 않는 거죠. 시험장에 나가는 순간 이건데 이렇게 하면서 답은 틀리고 나가는 거죠. 네, 또 이렇게 이광현 교수님과 함께 즐겁게 강연 듣다 보니까 수학 마칠 시간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문제에 집중하고 또 문제가 풀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과제 집착력과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제 집착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엄마가 기다려주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녀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네, 오늘부터라도 자녀를 기다려주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수학 이번 시간은 여기서만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즐거운 수학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